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 영상 2개 올려드리고 오늘도 영상 2개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 깨끗한 음질의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면 좋겠는데 제가 실력이 없어요. 어제부터 갑자기 또 잡음이 또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마이크를 또 하나 샀는데 마이크 문제가 아니라 컴퓨터와의 무슨 충돌 문제 같아요. 아직 손을 못 보고 있어요. 아무리 해도. 오늘 아침에도 좀 늦게 올려드렸어요. 모닝 브리핑. 한 40분 정도 잡아먹었을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코드도 아무리 뺐다가 꼈다 해도 안 되고. 여러분들이 혹시 좀 귀에 거슬릴지 모르겠지만 미안합니다.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제 능력 밖의 문제예요. 자, 여러분들 멘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도 떨어지고 있죠? 여러분들 댓글입니다. 너무 힘드네요. 삼성전자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인데 인생 너무 힘들다 하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힐링 가족 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도 또 여러분들 댓글을 통해서 서로들 알고 계실 거예요. 멘탈이 많이 잡혔어요. 우리 가족분들 보면. 새로 합류하신 분들은 이런 분들처럼 삼성전자가 10% 떨어졌는데 인생이 힘들 정도면 멘탈 관리해야 돼요. 멘탈이 무엇인지, 주식시장이 어떤 것인지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경험을 해야 됩니다. 10%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를 비롯해서 삼성전자로 수익을 많이 낸 사람들, 그냥 사두면 그동안 10년, 20년 동안 편하게 올라왔을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니죠. 1997년대 그때 우리나라 얼마나 힘들었어요. IMF로. 그 다음에 조금 다시 만회하고 다시 올라가다가 미국의 닷컴 버블 터졌어요. 그때 또 폭락을 했습니다. 그 직후에는 미국 뉴욕의 쌍둥이 빌딩 폭파당했죠. 다들 알고 계시죠. 그때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각 국가 간의 채무 불이행 디폴트라 그래요. 그리스, 또 아르헨티나 이런 사건 터지고, 또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터지고, 또 그 이후에도 2008년도에 미국에 또 이 금융사태 일어났죠. 리먼 브러더스. 또 작년에도 또 이런 문제가 있었고,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10% 때문에 인생이 힘들다 그러면 차라리 주식 투자 안 하고 그 정도로 인생이 힘들면 은행에 넣어두는 거,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을, 자본소득 올리는 것을 포기를 해야 되겠느냐, 아니면 내가 이것을 이겨내야 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본인이 결정해야죠. 또 한 분입니다. ETF로 분산 투자해서 삼전 우에서 손해본 걸 만회하고 있긴 한데요.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아니, ETF로 분산 투자한 사람들은 얼마나 다행이에요. 손해본 걸 만회하고 있는데. 그런데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5종목, 7종목 모두 플러스가 돼야 만족합니까? 투자한 지 얼마 됐습니까? 그 정도 만족하려면 적어도 3년 이상 들고 있어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우리 힐링 가족분들 들고 있는 그러한 종목들은 적어도 3년 정도 들고 있으면 모두 플러스가 되는 그러한 종목들이에요. ETF로 분산 투자해서 다행이죠.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세요. 삼성전자 우선주나 보통주를 매수해놨다가 더 이상 매수 안 하고 몇 달 전부터 제가 계속 분산 투자 강조를 해와서 ETF로 분산 투자를 해서 지금 성공적으로 지금 투자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ETF로 분산 투자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분산 투자를 안 하고 그냥 삼성전자나 우선주만 계속 고집했던 사람들은 요즘 힘이 들 것입니다. 그분들이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는 해요. 손해본 걸 많이 하고 있죠?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돈을 번다는 것이, 주식시장에서 개인이 돈을 번다는 거 정말 힘들어요. 특히 국내 시장에서. 제가 다 경험하고 겪어왔잖아요. 뻔히 다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들을 고생하지 마시라고, 좋은 종목들을 안전하게 가져가시라고 제가 몇 번이나 설명을 드렸습니까? 국내는 외국인과 기관이 좌지우지해요. 그나마
작년부터 개인 투자자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죠. 작년과 올해. 만약에 평년처럼 안 들어왔다고 칩시다. 우리나라 주시장이요? 기관과 외국인이 이렇게 팔아대죠. 완전히 폭락을 해요. 지금 그나마 이렇게 매도를 하는 매도세를 개인들이 지금 다 받아내고 있어요. 어느 정도. 받아내고 있는데도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과 올해가 아니고 그동안 평년처럼 과거처럼 개인 투자자들이 돈이 그만큼 안 들어와 있다고 칩시다. 폭락을 합니다. 그것을 아주 수없이 봐왔어요. 그랬다가 다시 또 매수 시작하죠.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들어오면 날아간다고 제가 작년부터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이 매도하고 있습니까? 조 단위로 매도하고 있어요. 지난달에 매도한 금액, 한 달 동안 매도한 금액을 지금 3거래일, 4거래일 만에 싹 다 매도할 정도예요. 엄청나게 매도를 했죠. 자, 또 한 번 봅니다. 삼성전자 몰빵했다가 일부 팔고 차이나 전기차를 샀어요.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수익을 내기 위한 겁니다. 주식 투자는 잘한 거 아닙니까? 삼성전자에서 손해본 거 다 제하고도 차이나 전기차가 많이 올랐어요. 13% 수익 중입니다. 빨리 결정할 걸 후회합니다 하셨어요. 아니에요. 후회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지금도 안 늦었어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이제 10%, 12% 빠졌어요. 이런 경우 비일비재합니다. 이거를 다 참아내야만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다 알고 있죠. 이 말이 위험이 클수록 잠재적인 수익도 크다는 것 모두 알고 계시죠. 그러나 높은 수익만 바라보고 위험이 큰 종목에 투자하면 안 되죠.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말도 아주 흔한 주시장에서 흘러다니는 말이에요.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매수했다고 예를 들어서 뉴스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개인 투자자들은 정보가 늦잖아요. 뒤늦게 매수 시작해요. 그러면 이미 늦은 경우 아주 많아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시작하면 이 사람들은 다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엄청난 자금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같이 매수를 했으면 외국인과 기관처럼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또 언제 매도를 하느냐. 이 사람들은 그 많은 정보를 가지고 다 실행을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당연히 못 따라가요. 정보력, 자금력, 조직력 모든 면에 있어서 외국인과 기관을 능가하기는커녕 따라잡을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주시장에서 어떻게 해야 살아남습니까?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위험성이 낮을수록 수익률도 비례적으로 낮죠. 삼성전자가 좀 떨어졌다고 막 비관 정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멘탈을 키워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원금 보장을 원한다면 은행 저축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자본소득을 올릴 수 있는 다른 대안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지금 돈 1,000만 원, 1억이 있어. 내가 이걸 불려야 돼. 눈덩이처럼. 내가 이것을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지? 없어요. 원금 보장을 원한다면 은행에 넣어야 되고, 수익을 올리겠다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가장 안정적인 곳을 찾아서 들어가야죠.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연 10%의 수익 얻을 수 있어요? 다른 선택 있습니까? 연 10%. 주식시장에서 우리 신랭가족분들 모으고 있는 종목들 연 10%다 넘죠? 평균. 가장 낮은 게 S&P 500 ETF예요. 그것이 100년의 역사상 보면은 10%의 연 10% 수익이지만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10년 전부터는 그것이 연 10%가 아니라 연 15% 정도 수익을 올리고 있어요. 점점 해가 갈수록 연 수익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100 이것은 연 20% 이상의 수익이 나오고 있어요.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에 나섰을 때 그때 발생하는 수익을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말을 해요. 리스크 프리미엄. 위험 보상. 그 위험한데도 투자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프리미엄 보상이 따르는 것 아닙니까?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 꼭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노후가 좌우됩니다. 퇴직 후 노후에
20년, 30년에 긴 세월 동안 먹고 살아야 돼요. 매달 생활비 써야 돼요. 1년에 한 5천만 원? 적어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1년에. 그러면 10년이면 1년에 5천만 원 계산하면 10년이면 5억. 30년은 살죠? 30년이면 15억의 현금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은행에 넣어두고 매달 원금을 빼먹어야 돼요. 그러려면 15억의 현금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15억의 현금이 은행에 넣어두고 그것을 15억을 죽을 때까지 계속 뺐으면서 다 날려버리겠습니까? 아니면 15억을 가장 안전한 미국의 S&P 500에 넣어두고 1% 수익, 15억의 1% 수익이면 1,500만 원. 매달 1,500 몇백만 원의 원금이 아니라 1,500만 원의 수익을 빼서 생활할 수 있어요. 한 달에 1,500. 그리고 원금 15억은 내가 죽을 때까지 그대로 놔둡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는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어요. 어느 방법이 더 현명합니까? 돈은 누구든 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돈은, 이 지구상의 돈은 넘칠 정도로 흘러다니고 있어요. 돈은 사람 차별 안 합니다. 그 사람 나이도 묻지 않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과정이 있어요. 사람들이 살아온 과정에서 마인드만, 그 방향만 조금만 틀어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길로 접어들게 돼요. 각도라고 하죠. 90도, 180도. 내가 살던 그 방향에서 각도를 1도, 2도, 3도 아주 조금 트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그것이 티가 안 나요. 1도, 2도, 3도 각도를 트는 것이. 그런데 그게 바로 생각의 전환이에요. 처음에는 같은 길 같아요. 근데 그 길을 가다 보면요, 시간이 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길, 새로운 길로 접어들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각도를 1도, 2도만 틀어보세요. 처음에는 똑같은 길 같아요. 그런데 점점 멀리 가보세요. 완전히 벌어지죠? 그 얘기예요.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늦은 때라는 거 없어요. 종목들 구성을 새로이 리밸런싱을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별 느끼지 못하겠어요. 그 효과를.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완전히 새로운 투자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익이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힐링가족 여러분, 리밸런싱 하고 계신 분들 경험 중이죠? 그래서 삼성전자 갖고 있는 분들, 저는 삼성전자 나쁘다, 안 좋다, 팔아라, 절대 그런 적이 얘기한 적 없습니다. 이 좋은 종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삼성전자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작년부터 삼성전자 말씀드린다고 다른 거 다 팽개치고 삼성전자 하나만 들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작년부터 이 좋은 ETF 종목들 계속 설명을 드렸어요. 수익률과 국내 종목과 미국 종목. 그런데 올해 들어서도 새로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또 글로벌 리튬, 미국 테크탑10, 그거 정말 좋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새로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거 말고 더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런 종목들을 제가 거의 다 검토를 해본 후에 여러분들께 적합한 거, 안전한 것을 모아서 골라서 우리 함께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10% 떨어졌다고 인생이 힘들어요? 본인의 마인드부터 정립을 하세요.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돈 버는 거, 자본소득 올리는 거 포기하세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멘탈을 강화시키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은행에 넣어두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